네, 반갑습니다. 7월 26일 월요일 장중 시황입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상승 출발을 했는데 보합으로 떨어졌습니다. 코스피는 마이너스권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한 관점이 그렇게까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생각하셔야 되겠죠. 보합 장세, 도대체 왜 시장은 못 오르고 있는가? 미국 증시는 신고가가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러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범위는 바로 나오네요. 매도를 확장 중인 수급 주체들. 그래서 특히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쪽에서도 금융투자의 매도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투자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냄새를 맡고서 매수가 들어가는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매도로 전환이 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차익 실현인가? 이런 느낌들이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도 같이 좀 알아볼 거고요. 지루한 장세 속에서는 일단 정답은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장이 좋아질 때까지 또는 시장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합 장세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버틸만 한 거죠.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또는 조금이라도 내려가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기분 나쁜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것이지 그것 외에는 뭐 특별하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루한 장세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지와 추세를 확인하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잘 체크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대응점을 가져가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보게 되시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0.37% 정도 하락했습니다. 제법 많이 내려왔죠. 21선의 저항에 딱 걸치는 모습이고요. 시초가가 고가가 됐어요. 시가가 고가가 되면서 저항 부딪히고 바로 내려온 모습인데, 자, 저항이 위에 있으면 지지도 아래쪽에 있습니다. 보통 지금 보면 이제 이번 주부터 휴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어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 속에서 이렇게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적은 물량 가지고도 들어갔다 나갔다 하게 되면은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 저항대에 부딪혔다라면 지지선에 대해서도 지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분봉을 좀 확인해 보시면 위쪽에서부터 쭉 흘러 내려왔어요. 이거는 뭐 아침 시점이니까 그렇다 쳐요. 그래서 단기 매도가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좀 된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주가가 흘러내렸다.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시간대가 지나갔어요. 좋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지가 확인돼야 된다는 얘기죠. 즉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구간이 만들어져야지 된다, 이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지금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렇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지지선대에 근접했다라고 하더라도 반등이 나가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다면 오늘 오전 장세 같은 경우는 그냥 별 볼 일이 없어요. 가만히 계시는 게 일단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들어서면서 저점을 잡아가고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오늘 오후 늦은막히나 이렇게 매수를 들어가실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괜찮긴 합니다만 상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위에서 시작해가지고 내려온 모습이고요. 지금 전일 고점이겠죠? 전일 종가 부근에서 이제 살짝 지지를 받는 모습인데 현재 이렇게 캔들 모양이 작게 나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캔들이 작게 나오게 되면 변동성이 그만큼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인데 변동성이 작아요?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고요. 자, 분봉 상황을 좀 살펴보시더라도 코스닥은 약간의 저점을 잡아가는 모습이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변동을 줄였다가 높였다가 이런 형태로만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저점입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범은 수급에 있을 거예요. 수급을 보시면은 지금 기관 쪽 매도로 다 바뀌었습니다. 연기금이 매수를 조금 해주나 했는데 역시나죠. 그래서 지금 순매도로 바뀌는 상태고요. 금융투자도 매도를 조금 확장했어요. 1000억 원대를 넘기는 모습이었고요. 외국인들은 1400억. 이게 10시까지만 하더라도 600억대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했었는데 매도가 조금 더 확장이 됐어요. 그리고 방향성 자체도 하방으로 더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자, 지금 금융투자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ETF, 물론 이제 외국인들은 레버리지나 이런 쪽 많이 건드리지 않습니다만 특히 기관들 같은 애들이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레버리지 같은 종목들을 많이 사는데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매도가 쏟아지고 있다라면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시총 상위권 종목이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이따가 마감 시장 때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면서 또
팔기 시작하게 된다면 주가가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로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형주들 오늘은 별로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코스피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금씩 참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지금 환율 같은 경우가 1150원대 다시 넘어가죠. 지난 주말에는 다시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마감해서 1150원까지 올려놨고요. 1153원. 환율이 계속 올라가요.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은 좋겠습니다만은 또 수출주들은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거세지고 있다는 부분이 참고될 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것은 뭐 외국인이 매도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또 환율이 올라가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백신 접종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일단 뭐 경기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후퇴를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부담이 좀 될 수 있겠고요. 또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이제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런 뭐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환율, 우리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조금 외국인들의 매도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환율이 만약에 1140원, 113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들 매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대신에 환율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1110원대에서 저점이 형성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 내용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들이 이렇게 외국인 매도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포인트였죠. 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거래소 쪽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히 빠지고 있죠. 아마도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다 팔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가 다시 주가를 하락시키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 상승했고요. LG화학, SDI 다 떨어졌고요. 자동차가 약간 버티는 모습이긴 한데 여전히 보기는 별로예요. 그래서 안 좋은 상황들. 현대모비스 주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특별하게 올라갔다거나 그런 종목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C소프트 반등 조금 나오는데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IE 테크놀로지 주가 상승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요건 약간 특이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신나게 올라가는 모습이 형성되고 있고 수급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같은 때는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고 또 연결시되는 그런 모습이 좀 있다는 것도 같이 참고해 보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관련해서도 다시 올라갑니다.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긴 한데, 현재 지지선 때 잡아주면서 또 올라가고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매도를 하고 있지만 매수가 들어간 종목들은 주목을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CJ 같은 경우는 또 떨어져 있는 모습이고요. CJ ENM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됐죠. 게임주들이 치고 올라가면서 시총이 약간 뒤집어지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이 사이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제 전기차 관련 종목군들이 속해 있기도 하고요. 아마도 개인 투자자들도 뭐 이야기라든지 그런 거 들으면서 많이들 참여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어쨌든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둘 다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이 버티는 정도의 수준으로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매매 동향 보도록 하죠. 매매 동향을 보시면 11시 10분자를 볼게요. 에코프로 HN 이 종목도 지금 에코프로 들어가는 거 다 올라가는가 봐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물량이 나오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죠? 물량 나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쭉 당겨서 올라가는 모습인데 보통은 이제 상장 이후에 여기서 이제 둘째 날 물량 나올 때 털어먹는 모습들이 거의 대체적이긴 한데 요거는 이제 특정한 어떤 재료라든지 이런 거 타고서 올라간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추가 상승이 좀 나타났어요. 많이는 아니지만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진행되었다 보시면 되겠고, 다날이 오늘 또 많이 오르는데, 자, 이제 뭐 전자결제 관련한 부분들은 다 같이 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다날만 먼저 치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긴 합니다. 매도 가장 많은 것은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전자 역시 팔고 있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어디쯤 있을까요?
어딘가에서 또 팔고 있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들도 같이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역시 대형주 쪽의 움직임들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은 그대로 외국인들한테도 옮겨갈 겁니다. 외국인들 보시면은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죠. 네, 그 다음에 HMM 또 매도하고 있는데, HMM은 지금은 매도 포인트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하이닉스는 매수를 좀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포스코도 요즘에 실적 다시 주목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스코 같은 경우는 아직은 매수를 가져갈 만한 이유는 없겠지만은 그냥 홀딩 하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현대모비스 같이 팔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요. 카카오 게임즈 매도가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지금 10만원 넘어가면서 약간 주춤해졌어요. 매수가 약간 주춤해지면서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노출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의는 조금 필요하겠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네, 시장의 종목군들이 이렇게 뭐 수급에 대한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있겠습니다만, 추세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호재성 재료가 살아있다라면 그냥 놔두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한컴 MDS에 대한 이야기 좀 해드렸지만, 주가가 한 차례 떨어졌었던, 이때 8% 떨어졌었거든요, 목요일날. 근데 그리고 나서 금요일날 3%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7% 넘게 상승하면서 그날 낙폭 다 회복하고 오히려 더 위쪽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요, 추세가 살아있거나 지지가 되고 있거나 상승이 진행되는 종목들은요, 단기 조정은 피할 수가 없겠지만 단기 조정 이후에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참고하셔가지고 조금씩 더 인내하고 시장에 대한 관점을 조금 더 멀리 내다보시면서 대응하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보합, 그 다음에 약간 힘든 거, 이런 것들은요, 금방 지나가는 과정이고요. 주가가 하락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죠?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은 조정들은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이후에 조금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락이 계속 진행되는 거, 추세가 그냥 막 끝간데 없이 계속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후에도 그냥 이런 지루한 장세 계속 이어질 것인지는 수급을 보면서 잘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후에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휴가 즐기시는 분들은 휴가 건강하게 잘 보내고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시황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